네. 오늘은 사당 원내대표들께서 이미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또 유례없는 경기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국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풀려고 하는지 이 시각 텔레비전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어제 있었던 집권여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불참한 데 이어서 오늘 자당의 대표 연설은 물론 정기국회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콧하겠다는 사유는 이미 소멸됐어요. 김장겸 사장이 출근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MBC에 대해서 특별 근로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차례 소환장을 발부받고도 불응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그것은 법원이 법 절차에 따라 발부한 것입니다. 조사기관의 정당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법 절차에 따른 당연한 것이고 또 김장겸 사장이 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건 엄연한 사실인 겁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용해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건수는 2016년 기준 1,459건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에도 872건이나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이런 합법적인 절차인데 법 집행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사 사장이라고 해서 특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 운운은 그야말로 폭세논의인 것입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08년 7월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장을 두세 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체포영장입니다.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마 경상도 사투리로 투박하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로남불하지 마십시오, 홍준표 대표님. 그리고 김장겸 MBC 사장이 오전 10시 자진 출석한다고 했으니 국회 보이콧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됐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마당에 안보 지키는 정당임을 자부해온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행정집행에 시비를 걸며 국회를 내팽개치는 자체가 너무나 코미디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보다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분 없는 대국민 선동은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한국당에게 초당적인 자세로 엄중한 안보 상황에 공동 대응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안보 환경 철저히 대응하고 민생 경제 챙기는 생산적인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10월 2일을 휴일 없는 우리 서민들을 생각해서 공휴일 지정을 바란다고 호소했더니 오늘 그렇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기분 괜찮으시죠? 네. 했어요 이제? 네. 지금 했어 이 순간에? 네. 정책위 의장이 제일 빠릅니다. 북핵과 미사일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토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로 제가 어제 임대료로 근면한 근로 의욕을 꺾고 또 창업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권리금이나 임대료를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을 시작조차 못해보는 이런 비극적인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라고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30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발상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헨리 조지가 미국 뉴욕을 보면서 왜 미국 뉴욕을 세계에서 최고로 진보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지가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진보할수록 인간이 법과 제도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면 빈곤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진보는 결코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 법과 행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라고 일가를 했기 때문에 헨리 조지가 130년 앞을 내다본 겁니다. 제가 130년 뒤로 간 것이 아니라 땅덩어리 조그만한 이 한국 사회에 헨리 조지 같은 130년 전의 생각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될 것입니다. 함께 미래를 고민해 보자고 했더니 북한 핵과 미사일로 토론이 유보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해법을 찾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원식 원내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다 이야기하셨으므로 저는 뭐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좀 황당합니다. 어제 6차 핵실험으로 해서 이게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일이 국회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핵실험이 안보 위기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당정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지금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우리 예산과 법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선진 계열로 제대로 끌고 갈 것인가, 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가 토론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정책위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SOC 이야기를 하면서 G20 국가 중에 고속도로를 이 면적당 가장 많이 깐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등입니다. 국도는 2위입니다. 시골을 가보면, 지역을 가보면, 저는 이제 강을 많이 걸어봐서 그런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만, 지방도 옆에 국도 있고, 국도 옆에 제2국도 있고, 제2국도 옆에 고속도로 있고, 고속도로 옆에 제2고속도로 있고, 또 그 옆에 뭔가 또 도로를 또 뚫고 있습니다. 새로 도로 나면 그 앞에 있었던 도로를 하나도 안 씁니다. 제가 강을 걸을 때 그 텅텅 하루를 가도 텅텅 빈 도로를 걷는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다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이렇게 쓸 것인지 정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부족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쓸 것인지 이게 이번 정기국회 우리 사회가 진짜 고민해야 될 그런 쟁점입니다. 우리 예산안과 법률안은 거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민생 위기를 해결하는 게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이게 새 정부 들어서 그리고 새 국회가 진짜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이 안보 위기와 이 안보 위기에 따른 우리 실물 경제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펑펑 쓰면서 기득권 중심으로 쓰여졌던 예산이 이제 국민 중심으로, 민생 중심으로 쓰여지는 예산, 그리고 그거에 따른 법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일 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들과 머리를 함께 맞대고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한 이유는 우리 대표님 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거기 한마디만 더 붙이면 김장겸 사장 거취 문제가 우리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김장겸 사장의 거취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민생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체포영장 발부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조사원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도 그래서 체포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이런 국회 보이콧 이것은 국민적으로도 납득받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발목 잡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전혀 보수 정당, 안보 정당이라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저도 국회에 들어와서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하는 일, 특히 야당 제1당의 교섭단체 연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 제1야당은 정부 여당만큼 책임을 갖고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을 대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뭘 잘못하는지 그리고 그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포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도 할 일이 아니다. 정말 이해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기를 요청합니다. 국회가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제1야당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더 이상 바깥에 계시지 말고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말씀이 있으면 견제하시고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국가안보와 민생안보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런 제1야당의 모습을 다시 갖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